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7,09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알려진 소비가 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뉴욕의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대형 유통마트인 월마트의 실적 호조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입니다. 월마트의 실적 호조는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튼튼하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월마트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동일 매장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 7천 명으로 직전 주보다 7천 명 감소했는데요. 소매 판매는 상승하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층 더 완화됐습니다. 반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도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와 같은 시간 발표된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지수는 7월 13.9에서 8월에는 마이너스 7로 하락하며 시장 전망치 7.9를 하회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18%는 기업 활동이 늘었다고 답했지만 25%는 위축됐다고 했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데이터가 상충되는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근거로 정책금리 변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고용시장은 더 과열되지 않았고 더 이상 인플레이션의 명백한 상방 위험 요소도 아니라며 물가와 고용, 양 측면의 위험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광복절로 쉬어갔던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내뿜으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7월 CPI와 PPI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와 고용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영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0.9% 감소했던 지난달과 달리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통계청은 여름 이벤트와 계절성 할인으로 백화점과 스포츠 매장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6월 무역 수지가 223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43억 유로 늘어난 값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7월 전체 건축 승인 건수가 예측치를 2.4% 하회한 139만 6천 채를 기록했고 7월 전체 주택 착공 건수는 예측치를 7.6% 하회한 123만 8천 채였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시간대가 집계한 미국의 8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참 광란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끝날 때쯤 되니까 다음 주에
그 잭슨홀 미팅 있다죠. 네, 잭슨홀 미팅 때 또 한번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또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또 이번 주 한 주 마감과 다음 주에 또 기준을 새롭게 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소매 판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피곤한 탓인지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개장 전 9시 54분경에는 19,447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개장 이후에도 뚜렷한 추세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는 흐름 보여지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는 0.4% 정도 하락한 19,5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 또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기업 UBS에서 주장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owell to lay out case for orderly September rate cut at Jackson Hole next week. 즉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가 질서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강조하며 0.5% 빅컷 전망을 일축할 것이라는 주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질서 있게 이 오럴리란 뜻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며 파월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UBS는 남은 3번의 FOMC,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 3번의 FOMC 회의에서 모두 다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주거비 등 일부 부분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B컷보다는 베이비 스텝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B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쑥 네. 들어가고 0.25%포인트 인하한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스터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0.5%는 파월 가문의 수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오히려 0.5%를 내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더 불안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 예, 원래 오를 때도 0.25%, 예, 내릴 때도 0.25%를 차근차근 올리고 내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서 네, 만약에 0.5%를 내린다 그러면 아마 시장이 발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막 빅 스텝 아시죠? 올렸을 때 0.5%, 0.75% 올렸을 때 증시가 쿵 했다가 또 올라오고, 쿵 했다가 올라오고 예, 그런 모습을 보셨으니까 예, 지금 뭐 다들 경기 침체 하시는데 그건 좀 오버한 거 이제는 다들 아마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아직 그걸 인지 못 하셨다면 그냥 뭐 주식이든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난주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한 15%, 17% 정도 조정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거고 때마침 지금 이 타이밍이 조정이 왔고 모든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왔고 예, 그것들을 다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예, 그 지난주에 나왔던 저점이 저는 저점이라 그러니까 찍었던 그 뾰족한 그 침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다고 예, 그렇게 돼서 지금 거기를 딛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올라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한 번씩 일을 내잖아요. 가끔 한 번씩 일을 냅니다. 네, 안 좋게도 일을 내고 좋게도 일을 내고 22년도에는 네, 안 좋게 일을 냈죠.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고 막 말을 하고서 금리를 막 예, 있는 힘껏 올렸죠. 힘 다닌 데까지 올리고 작년에는 좀 금리를 내려줄까 하고 두 손 모아 기도했는데 그냥 예, 좋은 말만 하고 갔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만 하고 갔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그럼 0.5%를 내려줄 거를 보느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페드워치 포털 치시면 나온다 했죠, 한글로. 네, 페드워치를 보시면 예, 0.5% 이하로 갔다가 다시 0.25%로 돌아왔죠. 네. 네, 정상적인 스텝 아닐까. 너무 빨리 내려도 문제고 너무 안 내려도 문제. 만약에 안 내리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파산하는 속도가 지금 예전 같지 않거든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끼리 좀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M7 예, 미국의 M7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미국의 M7이 잘 나간다고 미국 시민들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잘 나간다고 여러분들 삶이 나아지십니까? 아니거든요. 예,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 우리나라를 말하면 그 업체들이 좀 잘 돼야지 되는데 중요한 건 민생과 관련된 그 하청업체들이 다 이제 쑥대밭이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금리를 만약에 아직도 지고서 안 내려준다. 예, 그럼 같이 죽자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아마 내려줄 건 같은데 0.25씩 내릴지 예,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되지 않을까. 그 엔캐리 문제로 크게 한번 요동쳤을 때 몇몇 학자들, 애널리스트들은 0.5로 내려야 된다. 내가 진즉에 내리라고 하지 않았냐. 막 오만간 했제 막 그럴 때, 네, 그 지금에서 뭐라 그러나요? 0.25%가 나은 것 같다. 이제 다 그렇게 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금리에 가장 민감한 중소업체들이니까. 그래서 파월도 이번에 예,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그 말을 하겠지만 또 예, 그 연중 인사지 않습니까? 연례 인사라서 그 말 하겠지만 아마 예, 금리 인하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0.25%. 그럼 투기성 투자성 자금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500조, 600조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국채나 어디 뭐 예금 쪽에서 돈이 MMF에서 빠져가지고 증시를 들어오려고 하는 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난달이었나 지지난달 마지막 한 방은 남은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가 네, 그게 이번에 또 대선 레이스까지 해서 터지지 않을까 기대들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증시는 8월, 9월, 10월 중순까지 좀 약세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매년 따져보세요. 그래서 작년 10월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10월 말에 예, 저점 만들고 11월부터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네,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월이 좋은 말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뜬다 해도 근데 결국 9월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연평균. 선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거가 있어도 우리 중간선거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중간선거 끝나고 증시가 폭발했었거든요. 11월 말 12월 초에. 예, 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왜냐면 그게 회계 분기가 틀리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예, 마무리 짓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증시가 좋았다고 해서 막 올인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예, 나는 마지막 한 번에 올인을 하겠어. 막 그랬다가 이제 예, 진짜 올인 되죠. 네,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네, 그 잭슨 홀 때 불을 붙여놓으면 예, 9월 중순 경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 내리 찍고 올리는 경우가 보통 10월 중순 말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통계입니다. 통계. 예, 통계라서 뭐 그건 그때는 그렇지. 근데 대부분 통계가 맞더라고요. 예, 저도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 예, 매년 그 생각하거든요. 매년, 매번, 매 순간 그 생각을 하는데 예, 중요한 건 매번 같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네, 우리가 그 해외 선물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은데 직선으로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휘청휘청하면서 올라가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데 한 10번만 샀다 팔았다 하다가 밑을 옆을 쫙 째려보면 그냥 들고 있을 걸.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통계죠, 통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그 무시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좀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예, 19,000 중반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2만을 넘고 2만 천을 가고 막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거 전까지는. 네, 그럴 것 같고 적어도 조정 정도는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다시 저점을 찍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좀 이따가 라셀 일봉을 보고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분위기 0.25%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 네, 그리고 그게 몇 번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보통은 최소 2번 이상을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보고서를 보고 오니까 거기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3번도 얘기가 나오는데 최소 2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시기는 9월 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0.5%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만 0.5%면 예, 시장에 충격이 오히려 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5% 내린다고 증시가 0.25를 내리는 거랑 0.5를 내리는 거랑 2배를 내리는 거잖아요. 증시가 2배로 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꼬꾸라질 수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CPI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직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예, 꼬꾸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거꾸로 실제로 이번 주에 한번 밑으로 담갔다가 올라왔죠. 예, 당황하셨을 겁니다. 밑으로 담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네, PPI도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낮아졌는데 기준보다 낮아졌는데 예, 그게 한번 담갔다가 올라왔다는 거. 예,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내렸을 때 0.25%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 0.5%를 내리면 담갔다가 올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내용들은 우리 무료 강연회 때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예, 월요일 날 무료 강연회 때 예, 추가적인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금리 인하는 확실히 할 것으로 보이고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올해 2번 정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마스터님 또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지금 잠깐 CPI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말씀처럼 CPI 발표 직후에는 나사 네. 선물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그 부분 굉장히 예측하신 게 신기하기도 했고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물가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네. 그런 의견도 있던데 네. 동의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물가는 이미 잡았다고 다들 잡아놓은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경기죠. 경기 또는 실업률. 예, 고용과 관련된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자연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내려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연준이 2%를 요구하는 원하는 이유가 뭐죠? GDP가 2% 성장이니까 네, 2%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쌤쌤이 된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물가는 올라갈 수 있어.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대충 2% 찍은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지금 물가가 만약에 낮게 나온다. 지금 우리가 자라를 보고 놀랐는지 소뚜껑을 보고 놀랐는지 모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CPI가 2%딱 도착했을 때, 도달했을 때 금리를 내리면 이게 시간차가 있거든요. 가는데 여파를 미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한 2.33% 정도 내려오면 CPI가 내려오면 적어도 2.35%, 3%, 5% 정도 내려오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도달하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CPI도 마찬가지로 낮게 나왔단 말입니다. 낮게. 그러면 제가 많이 낮으면 낮을수록 쇼크가 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한 말씀으로 딱 요약을 드리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를 증명하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CPI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증시는 올라갈 거였습니다. 예,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 예, 어차피 NKD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쏟아진 증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되면 원상태로 간다. 그 원상태가 어디냐? 지금 자리죠. 19,600, 2만 사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빠진 게 다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보신다 그러면 예,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한번 좀 쿵하는 거죠. 쿵. 야, 아니지 않나? 예, 그래서 나 살아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그 마이너스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예,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좀 경기가 좀 위축되는 부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쭉쭉 빠지는 건 경기 침체 위기 때밖에 없었거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고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한마디로 올라가는 속도가 예, 더뎌지는 거. 예, 그리고 완전히 내려가지 않는 거. 예, 물가는 오릅니다. 물가는 5년 전 짜장면 값하고 지금 짜장면 값하고 다르고 5년 전 그 햄버거 값하고 지금 햄버거 값하고 다릅니다. 5년 전 김밥하고 지금 김밥하고 다르고 가격은 같더라도 무게가 다르죠. 네,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지금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물가 상승률. 예,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서서히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도 시장은 올라갈 거였지만 예, 중요한 건 차익 실현 아니면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움 그런 걸로 차익 실현이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잭슨을 알고도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잭슨을 때 파월이 0.25% 내린다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파월이 확정적으로 말한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두리뭉실 빠져나갔지. 그럼 내린다는 시그널을 주더라도 한번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증시가 막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오면 끝나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네, 잭슨홀 미팅 때 야심차게 홀딩을 하시는 그런 강심장은 안 계시겠지만, 네, 아무리 난 급등락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건 좀 쉬셨다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제 시간 관계상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는 당분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당분간은 19,600에서 2만 선 이 가운데에서 횡보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왜 매수일까요? 아직 좀 올라갈 길이 좀 남아 있고. 네, 약보합인데 지금 딱 네. 추세가 명확하게 잡히진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네네.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차트를 보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 그 지난주에 와서 이 자리였죠. 17,351. 이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4월달 저점하고 맞물려서 들어가고 이 자리가 또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보면 62평선 자리입니다. 주봉선 62평선 자리기도 하고 여기에 지지 저항 때 딱 정확하게 걸린 모습이죠. 네, 이 자리가 지지될 거라고 봤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지금 이 자리입니다. 네, 여기 11이평선, 10주 이평선이죠. 10주 이평선. 10주 이평선이면 따져보면 지금 대충 19,700 정도? 700, 750.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이 자리죠. 700 이 자리입니다. 700이 이 자리. 이 자리가 700이 이 자리가 되고 750이 대충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800선까지 이 정도. 700, 750, 800. 그 정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이 올라오면 구름대 상단인데 중요한 건 구름대 상단을 수직으로 뚫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 이렇게 수직으로 뚫기는 상당히 힘들고 수직으로 뚫으려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도움? 앞에 구름이 양운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양운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아마 잭슨홀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친구는 나스닥은 지금 이게 좀 크게 보죠. 크게 보면 네, 지금 이 자리가 62평선인데요. 62평선이 걸쳐 있습니다. 뚫을랑 말랑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많이 가면 이 정도, 2만 얼마죠? 이 자리가 2만 250.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한 300 정도? 300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횡보를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네, 2만 선까지 750, 800 거기서부터 지금 자리까지 62평선이 지금 얼마죠? 540이네요. 540, 550부터 한 200포인트 정도 좀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또 이제 중요한 62평선을 한 방에 뚫는 글쎄요. 내려갈 때 한 방에 못 뚫고 내려갔는데 네, 뚫고 다시 지지받고 내려갔잖아요. 네, 이걸 또 뚫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텐데 이 자리를 오늘 금요일 날 글쎄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받고 가지 않을까. 네, 그럼 그렇게 좀 보고 매수 있습니다. 타점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보도록 하죠. 어떤 디테일하게. 네. 이제 우리는 일목균형표로 주로 보고 있고 ADX하고 플랜 ABC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이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를 해드렸죠. 여기 450, 475 그리고 500인데 500은 좀 잘 안 보이네요. 이제 500은 일단 패스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입니다. 640, 650. 670이죠. 680 그리고 700, 750에서 일단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600도 매도 자리가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자리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마디가입니다. 마디가는 가로 지지 저항선이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뚫리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구름대를 방향을 삼아서 네, 그리고 구름대를 이용한 일목균형표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료 강연에서 무료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좀 차트를 좀 유연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19,450에서 475, 500선에서 매수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오게 되면 19,680, 19,700, 19,750선에서 매도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왓선님 짧게 제가 하나만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주식이든 뭐 선물이든 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선은 안 온 건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왼쪽 볼게요. 네. 네, 이 파란 선이 122평선입니다. 네네. 네, 120평선을 올라오니까 그냥 쭉 가죠. 네. 지지받고 가고 네, 여기서 또 보시면 쭉 갑니다. 그냥 쭉 가서 결국 네, 여기나 여기서 이탈할 때 매도를 들어갔으면 또다시 수익이죠. 이 파란 선이 120평선이에요. 네. 네,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120평선을 올라갔죠. 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네, 좀 이렇게 좀 내공 있으신 분들은 선 하나 긋고 매매를 하는 건데 그 선이 보통 122평선.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매수는 하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공격적인 보유하시는- 매수를 선물 입장에서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앞구름이 저희 차트 볼게요. 이 앞구름이 양운, 네, 그다음에 122평선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서 62평선이 녹색이거든요. 62평선이 이렇게 해서 120평선이 뚫어줘야 됩니다. 62평선이 추세선이에요. 네, 그래서 62평선이 녹색선이 뚫어줘야 되고 그래야 122평선도 같이 돌고 이 앞에 양운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평선 원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 22평선 매매를 쓰시긴 하는데 5, 22평선 매매를 쓰면 그 컷이 되게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단기 이평선들로 쓰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골든데도 막 그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 쓰시려면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10, 62평선 를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MACD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MACD를 구성하는 게 MACD가 가운데가 62평선입니다. 가운데가 62평선. 네,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파란색 선이 12평선, 시그널선이 12평선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정배열이 나오는 겁니다. 12평선이 62평선을 위로 뚫으면 정배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정배열, 꿈에도 원하는 정배열. 거꾸로 뚫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역배열입니다. 매도를 쳐야죠. 예, 우리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역배열. 화장실도 못 가는 역배열. 그거 나올까 봐 눈도 못 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 초기가 12평선이 60평선을 뚫을 때, 그게 MACD를 위를 뚫을 때입니다. 네, 이때 120평선은 60평선이 120평선을 뚫게 되면 바로 홀딩하고 있어야죠. 홀딩하고 있어야 됩니다. 22평선보다 62평선 관계에서 쓰는 게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손실이었다면 너무 짧은 걸로 내가 뭔가를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나. 네, 한마디로 인풋은 5밖에 안 되는데 100을 원하지 않았나. 네, 그러면 내가 100을 원한다면 100에 해당하는 칼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카트칼로 고기를 자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돈가스도 못 자릅니다. 카트칼로 힘줘서 잘라야 되는 거지. 예, 그럼 적어도 돈가스를 자르면 돈가스 칼이나 가위 정도는 있어야 자르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네, 또 어떻게 좀 빨리 좀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5, 20 막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느긋하게 릴렉스하게 하시면서 일목균형표도 되게 잘 맞습니다. 우리가 저희 가족분들하고는 2주 내내 지금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승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플랜 ABC로. 네, 플랜 ABC 원리 중에 하나가 12평선이 62평선 관통할 때 MACD가 위아래로 관통될 때 그것만 써도 수익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잡고서 뭐 1000틱을 먹겠다. 꿈 깨세요. 그거는 먹는 사람이랑 먹는 거고 한 계약으로 1000틱을 먹는 것보다 10계약으로 100틱 먹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리고 10계약으로 뭐 40틱씩 2번 먹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그게 쉽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가능한 길을 선택하세요. 가능한 길을.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팁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평선과 MACD 같은 보조 지표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허생 마스터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개선되자 원유 수요 기대감이 생기면서 전 거래일 상승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10시 49분경에는 77.15달러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또 조금 하락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1.83% 정도 하락한 76.7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오일은 오늘 월물이 바뀝니다. 네, 바뀝니다. 그래서 네. 지금 9월물, 10월물 동시에 사용들 하실 거거든요. 예. 내가 물렸다 그러면 9월물 하고 계실 거고 아직 익절 안 했다 9월물 하실 거고 나는 신규 진입을 하려 한다 그럼 10월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렸죠? 네, 사줄 사람 팔 사람이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수급이 딸릴 때는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억지로 스무팅 먹겠다고 1시간 동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눈 빠지면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경험담이에요. 초보 시절에.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나스닥을 하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오랜만에 가족분들하고 그냥 같이 5일만 하시는 분들은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5일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시월물에 막 이제 올라갈 것 같아. 매수로 들어가셔서 오버나이트 하지 마세요. 지금 아시죠? 중동 문제 지금 터지면 큰일 나는 거. 네, 그게 꼬꾸라질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거는. 네,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물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5일 거래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명쾌한 해답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입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지지선을 받쳐주면서 금 가격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51분경에는 2,538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1.36% 정도 상승한 2,5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너무 오른 건가요? 아니에요. 네, 그 박스입니다. 네. 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네. 차트에 보시면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골드가. 지금 박스 상단에 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기대들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가겠지. 지금 이번에는 가겠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네 번째 이번에는 가겠지.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저는 모멘텀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박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1봉으로 보죠. 1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1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에서 지금 상단에서 밀리죠. 여기 박스 상단에서 밀립니다. 네, 이 자리가 대충 253738. 네, 이 정도에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밀린다 그러면 또 이제 또다시 이 정도까지 62평선이 30일 2030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를 치시고 대신에 이제 고점을 이탈하면 짧게 손절을 좀 치셔야 됩니다. 네, 253738. 예, 그렇게 치시면 여기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253738을 놓치셨다면 여기 보시면 2515 그리고 2516 이 저항되는 거 확인하시고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리에서 막 매도 따라잡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2520, 여기 좀 크게 할게요. 네, 22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반등 계속 튀죠. 여기에서 튑니다. 올라오면 여기 35, 37 이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쳐보시고 네,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여기거든요. 15, 17.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쭉 보시면 네, 이게 15, 17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막히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맞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잡으시라는 얘기죠. 예, 매수 잡지 마시고 이렇게 튈 때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잡으시면 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목균형표 앞에 약구름 보고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플랜 ABC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잘 모르시겠으면 무료 강연에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515, 17 지지 확인하고 매도. 그다음에 올라오면 2535, 37 확인하고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있네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셨고요. 오늘은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 2,537에서 2,538달러 선 매도 주셨고요. 2,222달러 지지 확인 후에 또 매수 사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2,515달러 선에서 매도 사인도 한 번 더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전략들을 이렇게 주고 계신데요. 이 전략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또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확인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의 네.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그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 영매매 하다가 우리가 많이 좀 다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 1초 컷, 2초 컷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시간이 허락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매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걸 되게 신기해들 하십니다. 플랜 ABC. 이건 네이버 검색, 포털 검색하셔도 안 나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뭐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A, B, C 붙여놓은 거고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A는 뭐의 약자예요? 물어보시는 있는데 그런 거 약자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붙여놓은 거고 그냥 A, B, C 씌우시라고. A, B, C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차트에는 이런 게 표시가 안 나옵니다. 이런 표시 어떻게 나오냐고 묻지 마세요. 네, 요거는 저가 이제 수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전환선, 5이평선, 22평선이 5이평선, 12평선이 이렇게 22평선을 위로 뚫을 때 이게 우리는 플랜 A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플랜 A, 요것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뚫으면 데드 크로스, 위로 뚫으면 골든 크로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로만 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A. 여기에다 또 뭐가 있죠? 지지가 있죠. 지지. 지지는 이 핑크색 기준선 지지 그리고 구름 밑바닥. 밑에 바닥 그리고 위에 바닥 위에선 그런 구름대 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추가로 지지 여부 확인해가지고 진입을 하고 있고 주로 이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분들하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현재가로 들어가고 나가고 막 그러면 같이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이 느리고.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장실 갔다 오는 분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지 말고 기다려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럼 모두가 다 기다렸다가 최소 10초든 1분이든 3분이든 기다렸다가 함께 진입을 하려면 뭔가가 필요한 거고 그게 가장 잘 떨어지는 게 플랜 A더라고요. 그래서 플랜 A로 우리는 진입을 하고 일목균형표나 아니면 그 ADX, PDA 쪽에서 청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수익을 갖고 있는 거고 벌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플랜 A만으로도 우리가 꾸준하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플랜 A 뭐 이게 대단한 거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이평선 매매보다는 훨씬 더 승률이 높고 수익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다는 얘기죠. 성공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플랜 B. 제가 가족분 중에서 플랜 B를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화끈하거든요. 뭐가 화끈하냐면 여기 구름대를 캔들이 뚫을 때 후행스팬이 위로 뚫으면 매수, 밑으로 뚫으면 매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아주 끝내줍니다. 특히 나스닥장에서 플랜 B로 제대로 한 방 터트리면 100틱은 그냥 껌이죠. 네, 300틱, 400틱, 심지어는 1000틱도 나옵니다. 수익이. 네, 아주 껌이란다. 아주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2번 컷이 나갔다. 좌절하지 마시고 이빨 꽉 깨물고 한 번 더 들어가시면 뚫었을 때 한 번 더 들어가시면 요런 거 다 알려드립니다. 요런 거 들어가시면 이건 그냥 한 방에 만에는 뭐합니까? 오늘 그냥 끝난 거지. 그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는 화끈한데 너는 그럼 플랜 B를 하면 되지 않니? 화끈한 만큼 빨라요. 그래서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뚫는 순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뚫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재가로 딱 찍어서 잡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현재가로 찍으려고 하면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 또 이제 뭐 담배 한 대 피시는 분, 잠깐 TV 보시는 분, 잠깐 뭐 하시는 분에서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건 개인 매매할 때 특허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화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플랜 C. 변곡입니다. 이 변곡이 아까 보셨던 정배열 역배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앞에 양운으로 바뀌면 양운 붉은 구름으로 바뀌면 우리 허생 차트에서는 별을 띄워주거든요. 빨간 별 뜨면 이게 정배열 시작 초기입니다. 초기. MACD가 상방 돌파할 때고 그다음에 12평선이 62평선을 상방 돌파할 때입니다. 정배열 초기.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의문이 나오면 이게 26개 앞에다가 현재 캔들에도 26개 앞에다가 표시하는 거거든요. 파란 별이 뜨면 이건 또 역배열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A하고 C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A, C로.
AC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B는 우리가 좀 활용하기 힘들고 개인 매매할 때 활용하시고 AC만으로도 충분히 매번은 아닙니다. 우리 축구 천재 손흥민 선수도 10번 찬다고 10번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플랜 ABC는 10번 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 70-80% 이상 승률은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월요일 날 공개 방송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수익 냈습니다. 40T, 52T.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랜 ABC 중에서 우리는 이걸 쓴 겁니다. A, 전환선 기준선, 뭐라고요?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 지지. 그렇게 쓴 겁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쪽이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딱 뜰 때 이평선은 골든 크로스가 났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매도를 때렸어요. 매도를 때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 나스닥 1봉 때 설명드렸죠? 이렇게 수평에 대해서는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이거는 거의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올라오면 때리면 됩니다, 그냥. 네. 양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로 싹 떴을 때, 수직으로 떴을 때 딱 머리 보이면 그냥 두더지 게임 하듯이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3, 40T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때려가지고 결국 기준선쯤에서 수익을 챙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우리 공개방송 참여하신 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월요일 날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이 구름대 위로 올라오는 거였죠. 네, 아까 이거는 얘는 지금 2층으로 480T 양운에서 올라오는 거였고 이쪽 어디죠? 240T에서는 음운으로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240T 음운, 480T 양운 올라오니까 때린 겁니다. 그렇게 때려서 같이 가져가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여기서 매수를 잡는데 이상하게 매도를 치시네요. 우리 필살기인데? 필살기예요. 이건 유튜브 콘텐츠로도 만드는 건 있습니다. 필살기예요. 네, 그리고 화요일은 당연히 수익이었고 수요일 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죠? 130 이쯤에서 매수를 받은 거죠. 이쯤에서 매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로 구름대 지지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도 똑같죠. 여기도. 네, 130, 145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기준선 지지에서 이거는 240T, 아까는 120T 그렇게 수익을 낸 거였고 이제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더 보면 요겁니다. 350에서 389 여기입니다. 여기 156T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왜 여기서 나갈게요? 네, 여기에서 어디죠? 여기 구름대 밑바닥에서 지지받을 걸로 보고 쭉 올라간 겁니다. 올라갈 때 여기서 별이 떴죠, 당연히. 별이 떴으니까 양운이 된 거고, 그럼 정별이네 여기나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 그래서 156틱으로 여기 앞에 컷이 좀 있었거든요. 한 방에 싹 다 정리하고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이건 지금 120틱 차원에서 본 거고. 240T.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려서 보냐면 이 사물을 볼 때 몇 도 각도에서 보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높이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함께 할 때는 주로 240틱을 띄워놓고 보고 있지만 저는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120, 240, 480, 900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분봉까지.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최대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력 240틱에서 보면 계속 양운이었거든요. 계속 양운. 이평선은 여기 꼬입니다. 꼬여요. 5이평선, 20이평선 이렇게 꼬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털리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목균형표상 이쪽이 양운이니까 그리고 또 뭐 있죠? 양운이 올라가는 양운이죠. 구름이. 그러면 무조건 상방이죠. 여기서 매도 치시면 안 됩니다. 죽어요. 죽습니다. 그냥 바로. 그래서 구름대 하단에서 받아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앞에가 양운이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홀딩을 하면서 끝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160에서 180틱 정도? 그 정도면 적절히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 있는 틱스여서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 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을 내면 우린 지금 다 이것만 쓴 거거든요. A, B, C 그리고 마지막 C는 플랜 A를 쓴 거고 플랜 C는 뭐냐면 병곡이 됐을 때 우린 그 전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함께 매매를 하다 보면 개인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매매를 하다 보면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안에 승부를 내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우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 일목균형표 3일 마스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워낙 일목균형표가 방대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3일 안에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무료 강연에 무료 이제 그 공개 방송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3일 마스터를 끝내고 나면 차트가 신세계로 보입니다. 3D로 보여요. 3D. 이제껏 알던 내가 이평선 매매, 이제껏 나 저기서 매수 잡았는데 일목이는 저기서 매도를 때리네. 난 저기서 관망을 했는데 일목은 저기서 매수 사인이 나오네. 네, 그리고 일목이로 난 그냥 구름대만 사용했는데 일목균형표로 저희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줄여서 일목이라 하거든요. 귀엽잖아요. 네, 일목이로 저렇게 수익을 낼 수 있네. 아주 다양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되시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익이 안 난다. 나는 매매 타점을 잘 못 잡겠다. 아니면 매일매일 매번 누적되는 손실이 지겹다. 탈출 한번 하고 싶다. 일이라도 아니면 주라도 수익 마감을 하고 싶다. 네, 또 그것도 아니면 나는 좀 뭔가 새로운 기법을 원한다. 아니면 새로운 차트, 나만의 차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를 배우시면서 내가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씩 차트뿐만 아니라 매매 스타일, 매매 기법을 바꿔 나가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동안 뭘 하셨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 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지로 선택을 했고 이 길을 부업이든 주업이든 본업이든 아니면 사이드업이든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겠지만 선택을 했다면 내가 이제 수익이 안 나면 그냥 접으셔도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난 여기에서 적어도 내 월급만큼 부업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 나가서 빨리빨리 은퇴하고 싶다. 아니면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는 수익이라도 저녁에 수익을 내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모두가 많이 한다고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전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축구 전체 손흥민도 10번 차면 10번도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승률이 높으니까 승률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잘만 컨트롤하면 그 승률을 좀 더 높일 수 있겠네. 아니면 그 승률에 따라간다 그러면 적어도 수익은 낼 수 있겠네. 그 정도 희망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일목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매 타점 저렇게 잡는구나. 청산 저렇게 하는구나. 매매 횟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차트가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의 필살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또 매매에 활용이 되는지 들어봤습니다. 나도 이 필살기를 적용시켜서 수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일목균형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블랙 먼데이에서 기록한 17,351포인트는 4월의 저점과 맞물리는 자리이며 이 지점이 향후에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10주 이평선인 19,700에서 19,750포인트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오늘 9월물과 10월물이 교체되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해서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골드는 오늘 일목균형표를 참고하면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데 1차는 2,015달러, 2차는 2,537달러 선에서 매도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2,222달러 선 지지 확인 후에 매수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